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낙군입니다. 오늘은 일본 워홀러나 유학생분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나는 절대로 한인잡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일본어 실력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한인잡이 아닌 일본의 가게에서 일을 구하실 때 주로 바이토르나 타운워크 같은 구직 잡지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직접 연락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할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정보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아르바이트를 발견해서 거기에 응모를 했을 때 그 응모 서류가 가장 처음 도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건 점포가 아니라 외주업체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체인점의 경우 본사 인사팀이 미리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이 외주업체에서 응모자와의 연락과 면접 일정을 조율을 대신해 주니까 점장으로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로서는 응모자가 채용이 돼야 채용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면접을 보게 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들도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의 외국인을 면접 리스트에 넣어서 연락을 오기도 해요. 나중에 면접 보면 카타카나로 써져 있는 이름 같은 거 다 틀려 있어요. 자, 그럼 이 면접자 리스트를 받은 가게 점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이름이 카타카나로 써 있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도쿄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면 응모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응모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리스트만 봐서는 일본어 실력을 알 수도 없고 또 전화를 해도 못 알아듣는 친구가 태반이고 어렵게 면접을 봐도 설명해야 되는 서류부터 시프트 작성부터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죠. 여기서 참고로 편의점이나 대형 무슨 음식 요식업 체인점 하나는 예를 들면 토리키조쿠 같은 곳에서 베트남인이나 네팔인이 일하는 걸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면접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외국어 학교에 돈을 지불하고 학생들을 소개받은 거예요. 즉, 채용 광고를 보고 연락을 넣거나 홈페이지에서 응모를 해도 면접 전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점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응모를 하더라도 외국어 회화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화통화이기도 하니까 아직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겁니다. 테넌트 점포에 가세요. 직접 가세요. 여기서 테넌트 점포란 대형 상업시설에 입점한 음식점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도쿄의 루미네스트, 그리고 라라포트, 카와사키에 있는 라저나 같은 대형 상업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점포들을 노리라는 이유는 이런 시설에 입점한 음식점들은 대부분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혹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예 가게 내부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붙여준 곳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급이나 교통비 같은 정보만 얻고 그 점포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여기 혹시 자리 있습니까? 라고. 일단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 채용권을 가진 점장 사원과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테넌트에 입점했다는 건 브랜드 점포라는 뜻이고 복지 체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세 번째, 점포 입장에서는 외주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채용비가 붙는다. 일본에서 이렇게 무작정 점포에 가는 방법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고 가게 사람이 어이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채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넌트에 입점한 점포거든요. 주변 점포들 일손 많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대 선택입니다. 마감 시간 15분 전쯤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혹시 모르니까 이력서를 가져갑시다. 세 번째, 아주 정중한 자기소개를 준비하자. 업무 중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외워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해봤자 나중에 술자리에 안주거리가 생기는 거고 성공한다면
자랑할 수 있는 성공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급할수록 간절할수록 용감해져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